운동 뭐뭐 하셨어요? 합기도 2단, 태권도 2단이고요. 오. 네. 혹시 풍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태권도. 품새는 다 까먹고 그냥 발차기만 보여드릴까요? 오. 자, 하겠습니다. 자, 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긴 쌀렁드립입니다. 자, 오늘 보실 분들은요 아주 차분하고 귀족 같은 분들이네요. 바로 배우 이보영, 이무생, 이청아님입니다. 와! 청일점 가운데 세워. 청일점 가운데서. 내가 중요하지. 청일점 가운데 세워. 오케이. 안녕. 어디로 가요? 일로 가요? 아니 잠깐만 일로 와봐. 지금 시작된 거야?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아야. 언니 잘 계셨죠? 정말. 잠깐만 너네 자꾸 설정하지 마세요. 스멀스멀 오고 계세요. 네, 세 분이시라 보폭을 맞추느라 시간이 좀 걸리나 보군요. 뭐지? 뭐야? 저기야? 먼저 가. 우리는 저 뒤에서 이렇게 우리 뒤를 가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걸 하세요. 사랑하는 아니요, 누가 시켰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세요? 제 생일인데 며칠 전이었긴 했는데.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약간 트윈룩 같은데요? 마차 입었나요? 네. 앉으세요. 아유, 너무 환영합니다. 자, 드시고 싶은 음료가 혹시 거기서 보이시나요? 네. 오! 제가 좀 갖다 그럼요. 해도 돼요? 뭐 드릴까? 언니랑 저는 머리채. 머리채. 아니, 세 분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사실 예능에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잖아요, 세 분 모두. 이렇게 출연을 결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장도연 씨 보러 왔어요. 저도요. 네. 네. 정말요? 네. 지금 여기 제 자리가 지금 그 손석구 씨 시점이잖아 지금. 예쁘다. 귀 빨개졌어요. 또 빨렸어요? 귀 색 좀 날려주세요. 하얗게 눌러주세요. 눈코입 날아가도 되니까. 땀이 나는군요. 그러면 세 분이서 이 프로그램 이제 촬영 전에 뭐 어떤 얘기를 나눴거나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작품 얘기를 또 오자마자 하시더라고요. 역시. 작품 얘기를? 네, 아니 제가 모범생. 어제 3, 4부를 보고 왔거든요. 1, 2, 3, 4부를. 왜 처음 듣는 척 아까 내가 얘기하다 왔잖아. 오, 아주 예능쟁이 되셨네. 강심장 나갔다 오더니 예능쟁이가 되셨어. 받아주세요 좀. 나 또.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다. 감독님도 좋았고 연출도 잘했고 배우들 다 좋았다라는 얘기를 진짜 하다 왔어요. 바로 전에 네, 작품 얘기를 진짜. 근데 작품 찍으실 때도 또 계속 작품 얘기는 하실 거 아니에요, 연장으로. 두 분은 되게 어떤- 진지하게 되게 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도 조금 찍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배우고 조금. 두 분의 이런 태도나 이런 거. 아유 언니는 말씀을 이렇게 말만 하시지만 이러시고 집에서 엄청 막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막 상상하시면서 하고 오실 거야. 집에서 봤네.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맛집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맛있게 먹거나 추천했는데 가봤는지 계속 체크하고 사 먹었는지 체크하고. 저 가봤어요. 애플파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지. 거기 가서 먹었는데 그 기억이 근데 왜 안 나는데. 갔어? 그동안 안 갔었어? 찍을 동안? 찍을 동안 갔었죠.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왜 얘기 안 했지?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지 내가? 어디, 그냥 어딘데? 너무 촬영 맛있구나. 세트장 근처에서도 제가 또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지방 촬영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촬영이 막 통영도 있었고 막 지방이 남해, 많았거든요. 통영, 경주, 막 민물 매운탕 맛있는 집 무슨. 근데 스펙트럼이 엄청 넓으시네요. 디저트에서부터. 그럼요. 민물까지 스크립트럼 진짜 넓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다른 오! 거를. 네. 좀 많이 가시는 편이었어요. 저는 이제 언니가 말해주시면 이제 제일 잘 듣는데. 제깍제깍 바로 다음 끼니에 가는 편이어서. 이쁘지. 그러면 막 얘기해주고 싶지. 계속 얘기해주고. 근데 알려지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만 제가 아는 맛집 이런 거. 나만 아는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냥 갔을 때에 저는 근처 맛집을 우선 검색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리뷰가 많다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선택하는 네, 그냥 기운이 막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냥 여기 맛있겠다 싶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좀 제가 잘 찾는 것 같아요. 애플파이 맛집 그 지역은 어디예요? 세트장이죠. 세트장 우리- 연천. 연천 맞아요. 좀 멀죠. 근데 막 구워줘. 간 나와요. 막 구워줘. 뜨끈하게. 되게 딱 한 잇몸 딜 만큼. 난 식었었는데 오빠는 시간 안 맞춰서 가요. 그래서 그런구나. 전화하고 가야지. 제가 전화하고 가라고는 팁도 줬어 내가. 그래. 저는 그래서 전화하고 갔어야지 해서 그 다음에 전화하고 가서 이제 다 지키네. 걸 모범생이네. 그럼요. 모범생이야. 난 말 안 듣는 그냥. 세 분이 약간 포지션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인데 두 분이 약간 공격하는 공격수 많이 공격해 주세요. 네, 오늘 그 화살 다 받으려고 왔습니다. 알죠? 그럼 이거부터 내려놔 주시면 안 돼요? 눈치 없어요? 우리 다 내려놨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맞다. 글로리 사이코패스였는데. 아 이거 좋은데 뭐 모두가 웃었으면 뭐난 괜찮아. 감사해요. 다행이다. 나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왜? 자꾸 얼굴 찡그려서 웃고 있어 지금. 왜 웃으면 왜 안 돼요? 웃는 게 세상 이쁜데. 아니요, 가만히 있으려고요. 아니 죄송한데 화보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그맨 앞에서 안 웃는다는 이게 무슨 실례예요. 그럼 전 집에 가면서 속상하잖아요. 얼굴 빨개졌다. 아니 나 무서워 잠깐만. 언니 왜 나 울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너무 웃겨서 울리셨어요. 진짜요? 그럼 나 너무 성공. 그만 웃겨 잠깐만. 그러셨구나. 언니 이거 썸네일이래요. 그만 울어요. 예, 임급동. 나만 웃겨? 너 왜 안 울어? 너 왜 안 우니? 잠깐만요. 시간 좀 주세요. 감정 좀 잡을게요. 눈물 거기 착해 다 막아줘. 울진 않는데. 그래도 작품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하이드란 작품이라죠? 네. 누가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전 안 찍어서 몰라요. 저는 이제 되게 사랑하는 남편과 평화로운 안락함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믿던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닌 거지. 제가 맡은 역할이 차성재인데 차성재 이코르 홍길동이다. 홍길동?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는 성재가 유서를 보냈단다. 이해가 안 돼. 위진교사의 피해자 바꿔치기 돈 샜다가 거기에 시신비까지. 너 내가 아는 차성재 맞아.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진짜 나의 편이 아닐지. 아무도 믿지 말아라. 아무도 믿지 말아라. 외로운 캐릭터네. 되게 외로웠어. 진짜 외로웠어요. 씬들이 제가 혼자 있는 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맛있는 거 얘기하고 막 사람 만나면 반가워 갖고서 강아지처럼 너무 반가워 갖고서 가봤냐고 확인하고 막. 아 진짜 근데 먹을 거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 맞아, 먹는 거 맞아. 거의 안 먹고 막 이랬는데 오자마자 막 먹는 얘기 어디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나는 오늘 주제가 먹는 거랑 물사가 간다 그냥. 그리고 우리 청아는 이름 그대로 청아한 느낌. 네, 그게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너무 누가 써준 것 같아. 되게 식상하다 대답이. 아니 그냥 그럼 당신들 식상하다는 거야. 좋은데? 무생씨. 그러면 그거 말고 실제로 대면했을 때 이런 점이 있었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아는 그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그 이미지가 사실 그래. 크잖아요. 이렇게 체감상 이렇게 되게 아역 배우부터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죠. 그게 제가 늑대의혹이 이제 고등학생 역할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늑대의혹이 개봉했을 때 21살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워낙 어린 이미지다 보니까 맞아. 이제 제가 아마 학생 때 연기를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같아. 그게 강렬하니까 나는 사실 그것만 보고 나도 같이 이제 늙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완전 성숙한 어른이 된 느낌이 확 있는 거죠. 네. 어른은 옛날에 됐지. 그렇죠. 얼마나 고영의 일침. 제 마음속 얘기랑 똑같았어요. 이 대리는 외로울 땐 컵을 살짝 이렇게 돌리세요. 제가 편이 되어드릴게요. 정말로 어떻게 이쪽으로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짠한 점.
그러면 우리 보영 씨는 반대로 첫인상. 저는 첫인상과 근데 후인상. 좋을 거라고 되게 생각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결혼하신 남자 배우분들의 특징이 약간 여자들이랑 더 대화가 잘 되고 여자 배우들이랑 뭔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뭐 육아 얘기도 더 잘 되고 애기도 둘이고 우리도 애기도 둘이고 조금 비슷하겠다 했는데 역시나 되게 아, 그런 생각한 대로 되게 얘기하면서 스윗하게 그랬었어요. 그냥 되게 언니 같은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다정하신 분이에요. 또.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아 인정합니다. 네. 여기서 인정 안 하면 뭐 큰일 나지. 그치. 노량 그 시사회인가? 네네네. 홍보하러 다니시면서 네. 슬립백을 주셨던데. 저는 슬립백을 아니 근데 그 슬립백을 나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사실. 그때 성공하셨잖아요. 몰라. 아니 이거 될래나 모르. 돼야 되는데 이게 계단을 밟는 것처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계단을 밟았을 뿐이고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올라간다. 됐어요? 왜 이렇게 잘하셔? 된 거야? 몸을 잘 쓰네. 된 거 맞아요, 근데? 아 나는 그거 맞아요. 하면서도 나중에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너무 웃기다. 근데 그 와중에 재미 포인트 하나 더 있었는데 이보영 배우가 옆에서 근데 슬립백이 뭐야? 슬립백이 뭐야? 아니 올라간다. 아 너무 귀여우셨어. 아유 감사해요. 아우. 힘을 썸네일은 아주 이쪽으로 몰라. 쓰시죠? 네.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밖에 없는데. 그럼 세 분은 처음부터 그래도 좀 진로를 배우다 이렇게 정해놓고 쭉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세상에. 근데 그거는 보통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연기학원을 등록해서 예, 입시반에 들어가서 연기를 이제 배웠죠. 근데 다행히 어쨌든 이제 영화예술학과에 붙어서 저도 그때 생각해 보면 야 그때 참 운도 좋았고 내가 그때 만약에 떨어졌더라면 다시 재수해서라도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럼 만약에 연기 말고 이걸 만약에 안 한다면 이걸 해봐야 되나? 저는 어쨌든 되게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맞아. 저는 운동선수? 맞네. 운동 뭐뭐 하셨어요? 아 저는 뭐 합기도 2단, 태권도 2단이고요. 오. 네, 네. 혹시 품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태권도 부모님께 효도하자. 바지가 너무 구겨졌어. 바지가 너무 구겨졌어. 앉으세요. 바지가 너무 구겨졌어. 너무 구겨졌어? 안 돼. 저 아니 뭐 품새는 다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품새는 다 까먹고 그냥 발차기만 보여드릴까요? 마이크 조심해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게 될래나 모르겠다. 뭐야 웬일이야. 잠깐 이렇게 좀 스트레칭. 오, 네네 좋아요. 뭐야 기대감 넘친다. 와 천장이 다 흐려나 보다. 아 핸드폰 있었으면 찍을 텐데. 좀 뒤로 살짝. 오, 네네네. 뭐야? 부서져? 오, 크게 쓴다, 크게 쓴다. 자 하겠습니다. 네. 오. 자. 하! 하! 아, 더 하셨어. 와. 홍길동 맞네. 삐걱거리는 소리 들으셨어요? 잠깐만. 우생 오빠 머리 좀. 중간에 머리 털기 너무 섹시하셨어요. 아, 평소에도 좋아해서 그냥 좀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뭐 액션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숨차? 아, 괜찮죠? 숨을 안 차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원 씨는 처음부터 좀 난 이거 배우다 이렇게 밀고 쭉 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연극 배우시니까 약간 그 자기 부모님이 하는 건 쉬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저렇게 대본 외우고 공연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큰 오산이었죠.
아버지가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하셨죠. 제일 반대한 게 아버지셨고 엄마가 오히려 해봐라고 해서 소속사 사인도 엄마가 해주셨고 그냥 믿어주셨구나. 어머니는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그냥 엄마는 약간 가봐야 네가 아닌 거 알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을 것 너가 같긴 한데. 보고 네. 경험해봐라 이런 스타일. 네, 엄마는 오히려 근데 오히려 배우가 너무 좋다라고 마음을 먹고 쭉 가기 시작한 건 20대 후반 돼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인 때는 오디션 보면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제 딱 갑자기 늑대역이 잘 돼버리고 나니까 한 번도 안 해본 드라마라는 장르가 와서 갑자기 가서 주인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저의 부족함을 채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막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쉬기도 하고 이제 그 시기가 한 8, 9년 걸렸던 것 같아요. 길었네. 이제 못한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한 번은 잘한다 소리를 듣고 관둬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한 번만 잘한다 소리 들으면 그때 딱 관둬야지 그래서 조금 맞아. 열심히 하다가 재미가 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뭔가 한번 확 긁어져서 정말 눈물 한번 쏙 빠지게 해서 이를 악물게 만드는 모든 동력이 되게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한다고 하나 보다. 네. 맞아.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작품에서는 캐릭터로 연기하시지만 그냥 뵈면은 되게 편해 보이는 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나이 이제. 아니야. 나이를 똥으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쌓이는 게 똥으로 보이는 먹는 애들이 있더라.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런 거 있어요.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그러니까. 그냥 노인이냐 어른이냐는 다르다고 맞아, 했어. 맞아. 그래. 근데 좋은 어른이 돼야 돼요, 진짜. 정아 씨는 너무 건강하고 여유롭고 자기가 잘 알아서 가나 보다. 오늘 두 분 옷도 비슷해서 지금 순간 약간 두분 육각수, 여자 육각수 느낌이에요. 육각수 웬일이야, 나. 여기서 있으시네요. 있죠. 양껏 먹었죠. 양껏 먹었지. 아니, 최근에 그 SNS에 올리신 걸 봤는데 네. 아이 그 생일상을 네. 차려주셔가지고 너무 귀엽게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차려놓고 제가 너무 뿌듯해서. 그게 너무 느껴졌어. 그 사진에서. 네, 제가 차려놓고 그리고 약간 둘째한테 좀 미안한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라서 이제 돌잔치도 못 챙겨주고 가족끼리 소박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해놓고 혼자 뿌듯해서 혼자 올렸어요. 몇 시간 준비하셨어요? 그 양도 꽤 많던데.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저도 시뮬레이션 혼자 진짜 머리를 계속 돌린 다음에 그 전날부터 이제 재료 준비하고 닦고 손질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새벽 6시? 그럼 쉽지 않아. 네, 일어나서. 그럼 엄마로서의 지금 갓생을 살고 계신 거는? 그쵸. 그러니까 저 갓생이라는 말도 요번에 인터뷰하면서 처음 정확하게 들었어.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래. 맞아. 열심히 사는 사람. 청아 씨는 너무 바쁘게 사시지 않아요? 요즘 갓생러의 대표 주자가 청아 씨라고. 그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그냥 그런 것들이 컨텐츠화 돼서 나가니까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타이틀을 갓생으로 뽑으면 갓생 부분을 편집해서 올리니까 갓생인 거고 그러면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일 없는 날이야. 오프야 오프. 매우 유동적입니다. 매우 유동적? 전날 몇 시에 잤느냐에 따라 다르죠. 늦잠 잤다 이런 거 좋겠어. 난 6시 20분. 6시 20분? 왜 뭐 해야 돼? 네, 애들 또 밥 챙겨야 해주고 되니까. 이제. 그치. 갓생은 여기가 갓생이지. 이게 갓생인 거 같아요. 이게 갓생이. 맞아. 그러면 늦잠 잤다고 해서 막 죄책감 가지거나 일이 있는데 늦잠 자면 엄청 죄책감 느낄 것 그건 안 같은데 이제 그럴 때는 늦잠 안 자는 편이고 응. 근데 이제 늦잠도 좀 계획해서 자긴 하죠. 그냥 늦잠을 왜 여봐요. 누가 늦잠을 계획해서 잡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준다의 계획. 근데 봐봐. 2시 59분에 아무래도 피곤해. 그래도 지켜야 돼요. 이건 나랑 한 약속이니까. 그 전에 알아서 잘 쉬었겠죠. 청아한테 너무 냉랭해. 2시 59분에 피로가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계획을 변동하자. 다른 계획으로 다음 계획. 만약에 이걸 안 할 시에 계획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행을 갔어요. 진짜 친한 친구랑 둘이 갔는데 그냥 널브러져 있어. 아무것도 될 대로 되라 스타일이야. 그냥 그때 하고 싶을 때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나 좀 더 잘래.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갑자기 뭐 먹을래? 아니 먹기 싫어 안 먹을래. 그럼 집에 왔어. 만약에 토크가 실패했구만. 알람 사용법도 되게 특이하던데. 그 넷플릭스 볼 때도 내가 이것만 봐야지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알람을 하고
술자리에서 사실 이거 알람 해놓고 술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알람에 넣고 술을 먹는다고요? 옆에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제력이에요, 사실. 왜 알람을 왜 해나? 친한 사람들이랑 하는 건데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갑자기 이제 없던 술 약속이 생길 때 나 근데 오늘 진짜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딱 12시까지만 먹고 가 하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맞아. 이제 11시 한 50분쯤에 이제 알람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알람이 울리면 다 같이 모야를 한번 하니까 나 이제 가야 돼라고 해서 운이 좋으면 이제 거기서 끊겨서 갈 수 있고 30분만 더 있다 가면 30분 뒤를 맞춰요. 유연하네, 유연해. 그래서 이제 좀 다음 날 생활이 너무 무너지지 그치, 않게 하기 근데 위한. 맞아. 근데 그게 있잖아요. 술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알코올이 이성을 누르니까 몇 시에 간다는 걸 알지만 10분만 더, 10분만 더, 그래서 5분만 더. 12시에 맞춰놓고 내가 11시에 재밌으면 꺼버려. 그럴 때도 있어. 그래. 아이, 무슨 12시야 인간적이네. 오늘 망했다. 약간 맞아.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거 방송 나가면 12시 알람 울리면 친구들이 왜 재미없냐? 아니야라고 해야지 뭐. 왜 안 껐어 11시에 이제. 그러면 쉬실 때 이런 뭐 사적인 모임 같은 것도 자주 가지세요? 저는 사적인 모임이 크게 있진 않아요. 친해진다는 게 드라마 끝나고 뭔가 우리가 소소히 자주 만나야 가능한 일이잖아. 맞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긴 솔직히 조금 힘들거든요. 쉬는 날 가족들하고 일하다가는 더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모임들은 제가 다 결혼 전에 만났던 최근에 그 너목들 했던 배우분들하고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예. 그래, 말이 쉽지. 1년에 한 번도 이게 지켜지는 게 그래서 저는 쉽지가 한 않더라고. 2년에 한 번씩 전화번호를 다 지워요. 다 지우는 게 저는 2년 동안 연락을 한 번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굳이 나랑은 뭐 굳이 제가 그래서 카톡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다 그래서 김서영 언니랑 되게 잘 맞겠다. 서영 언니요? 서영 언니랑도 서영 언니 왜요? 서영 언니 나오셨었는데 네. 단카방에서 굳이 이제 내가 있을 필요를 모르겠다. 여기 서영 언니랑 저랑 잘 맞았어요. 그래. 네. 스타일이. 그래서 언니랑도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근데 괜찮지. 괜찮아요. 맞아. 그러다가 나도 얼마 전에 언니 시상 받았을 때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맞아. 네. 맞아. 근데 저는 약간 연락을 안 하는데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그치. 맞아. 그쵸. 예전에 그 술 메이트가 김은희 작가님하고 장항준 감독님. 네. 은희 언니 첫 작품이 이제 풍년빌라라고 음. 저는 그때 이제 술을 잘 마시고 좋아했을 때요. 장 감독님도 엄청 때리는 네.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술 재밌게 잘 마셨었죠. 장 감독님이 되게 장난꾸러기잖아요. 되게 재미없지 않아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계속 처음엔 진짜 웃겨.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똑같지 않아요? 돌려막기. 그분 약간 돌려막기 유머가 있어. 저 얘기야 약간 이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요 며칠 전에 또 장항준 감독님 그 채널 하시는데 나갔었거든요. 와, 어떠셨어요? 근데 오디오가 비질 않더라고요. 안 벼요. 네, 저는 그냥 진짜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본대로 진행이 정말 1도 안 됐어요. 같이 웃고 떠드느냐고 뭐 이거는 신경도 안 쓰시고 진짜 그럼 거기는 아직도 맥히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었으니까. 아니 저는 몇 년 만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또 이래갖고 되게 웃음 장벽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아싸! 그런 사람을 내가 올렸다. 아니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1년 후에 다시 봬요. 성장에서 나타날게. 아니 최근에 그 되게 화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기성 씨랑 두 분이서 같이 그 영화관에서 데이트한 모자 커플로 저 찍어가지고 그거 올렸다가 지금 저희 스타일리스트한테 엄청 엊그제 뭐라고 한 소리 들었는데 왜? 저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요. 그리고 전 찍히는 게 직업이니까 제가 막 찍거나 저희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아기 사진이 많지 저희가 막 이렇게 찍은 것들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에서 신나서 오빠 보고 한번 찍으라고 했더니 오빠가 꼭 여기서 이래야 돼? 막 서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찍은 거예요. 막 찍었어. 근데 너무 하다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제가 막 V도 하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저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그 다음에 보더니 얘 V는 뭐니 안 보고 찍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네. 이게 너무 어색해. 사진을 찍는데 안 보면 저 어떡해? 그래 맞아 미치겠어 진짜. 나도야. 날 찍는 줄 아는데. 나도야. 여기서 이렇게 뜨겁잖아. 근데 찍는데 막 여기 딴 데 보고 막 뭐 이거 어떡해? 제 스타일리스트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착장 너무 예쁘다고 언니 찍어드릴게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면 언니 그냥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신경을 어떻게 안 써요 그게? 저도 이거 손 떼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더 어색한데?
그럼 이 선은 어디로 가요 지금은? 지금은요? 지금은 적응했죠 이렇게. 이거 프로 달라. 야 역시. 그래갖고 인스타 사진은 그냥 계속 그렇게 그냥 가끔 올리려고요. 아니 커피차를 보내주셨던 것도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그랬어요? 화제 됐나요? 화제됐죠. 맞아요. 사람들이 막 밑에다가 둘이 연애하나 봐 이러면서 이런. 또 커피차만 온 거 아니라 밥도 오지 않았어요? 맞아, 뭐 맞아, 이렇게 뷔페가 왔어요. 뷔페였어? 그러지 않았어요?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이에요. 그래 여기에 기억 안 그 나. 뭐지? 언니랑 오빠 사진. 그래. 자기 사진은 왜 넣냐고. 내 사진만 넣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 내 현장에 보냈는데 내 사진만 넣으면 되지. 선배님, 지성 선배님도 되게 멋있는 사진으로 왔었어요. 그래. 그럼 지성 씨도 멋있어야지. 아니 그 현수막 문구가 울트라 초절정 섹시 미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거는 화양연화 때인데 아닌가? 많이 그럼 진짜 많이 보내주시네. 울트라 초절정 섹시 미녀 울초생미. 전화번호부에 울초생미라고 돼 있다면서요. 네. 아니 제가 그냥 저 스스로 지은 별명이에요. 저는 되게 섹시하고 싶은데 뭘 해도 안 되니까. 너무 단아하고 이런 좀 차분한 이미지가 그냥 강해서 모든 걸 그런가? 되게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그냥 그게 안 됐을 때 어렸을 때 그냥 오빠랑 장난으로 한 말인데 저거를 현수막에 저렇게 보낼지 몰랐지. 너무 귀여우셨나 봐. 근데 멋지다. 그걸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오빠 매니저가 저한테 생일날 스타벅스 카드를 선물한 거예요. 커피도 나 사주시라고. 나 뭔지 알것 같아. 근데 거기 닉네임을 울초생미야? 저리 가세요. 그럼 그걸로 불러주잖아 이름. 그치. 울초생미 고객님,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하나요. 먹다가 울초생미가 뭐야? 누가 울초생미야? 나 몰랐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너무 놀래가. 너무 귀여우시다. 되게 재밌으시네. 언니 오늘 여러 번 오시네요. 너무 귀여우시다. 오늘 큰일 났다 진짜. 내가 이래서 예능을 안 나와. 난 정말 오늘 지금 자폭이야 자폭 지금. 너무 웃기다. 아니 지성 씨 그거 있잖아요. 매너선이라고 한참 네. 이렇게 딱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머리 꽝 할까 봐. 이렇게. 아 근데 나는 저거를 드라마 볼 때 하나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머리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왜 드라마 자꾸 머리 만지나 이렇게 하네. 왜 머리를 자꾸 만지고 이렇게 눕나 이랬었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부딪힐까 봐 그랬다더라고요. 나한테 왜 안 해줬어? 이제 이랬던 거죠. 네. 연애 때는 안 해주셨어요? 이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의식을 그러니까 못한 거죠. 인식을 못 하셨나 네. 보지. 그런 거 있으세요? 약간 좀 어필하기 위한 연애하셨을 때나. 아니 뭐 근데 뭐 다들 하시는 뭐 찻길 가면은 제가 차 쪽으로 가고 뭐 가지고 있는 뭐 목도리나 뭐 이런 것들 더 꽁꽁 싸매주고 뭐 패딩 같은 거 입혀주고. 근데 그거는 보통 남자들이 거의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죽던 말든 차 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약간 그런 좀 매너 쪽으로 가시고. 네, 청아 씨는 좀 호감 있는 사람한테 행동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해준다고 목도리를 해주고 아니 옷을 그런 벗겨서 거보다 이렇게 입혀준다고? 차오면 차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그거를 뭐 어필하려고 한다라기보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저는 오늘 엄청 껴입었는데 무슨 뭐 이거 목도리라도 할래? 그러니까 뭐 그런 거나. 아니지 이거는 사귀고 나서 행동이고 사귀기 전에 어필을 어떻게 유혹을 하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 MC다 아니야? MC. 이보영이 만난 사람. 사귀기 전에 만약에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제가 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은 아닌데 와 나 이거 지금 진짜 좋아 너무 고마워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좀 표현하는 거. 표현을 좀 하는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무뚝뚝하게 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청아 씨는 요즘은 X라고 하니까 예전에 그 트위터 거기에다가 할수록 불행해지는 것들이 있다. 뭐야 저 싸이 감성 아니야? 걱정, 기대, SNS에 올렸단 말이죠. 저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약간 한번 꼰 건가? 그렇죠. 지금 불행하다는 거죠. 아휴 참. 가끔 뭐 인터뷰할 때 트위터 보고 오시는 기자님들인데 제일 창피해요. 저기 약간 쓰레기통 같은 데거든요. 저 지워야겠다. 저 왜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한 얘기해서 아니에요. 왜 지워요? 아니, 선생님. 지워도 돼. 저는 저거 가끔씩 이렇게 속단할 때 있는데
아니 그 사실 오늘 좀 토크가 이제 분위기가 있다면 좀 잔잔하게 이렇게 그래도 막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그것도 또 재밌으니까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막 발차기 진짜 저도 제가 나와서 발차기를 발차기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왜 아까 왜 그랬지? 무슨 뭐 하다가 나왔어? 근데 진짜 욕심이 저도 난 거지. 사실 안 하셔도 저도 되게 짓궂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홀린 듯이 나가셔서 아 제가 좀 지레 겁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어느새 저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 진짜요? 그런 모드가 발동했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아 다행이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아, 저는 진짜 울음만 안 났을 뿐이지 진짜 속으로 진짜 꺽꺽대면서 겉으로 꼭꼭 대셔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 나중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4화까지 보셨을 테고 이제 5화부터도 더 재밌어지는 거죠? 엄청요. 오, 방금 세 글자로 다 됐네요, 홍보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뭐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저희가 저 앞에서 인생 네컷처럼 그거 부위 각도만 다르게 해서 하면 되니까 자, 이거 보시고 하나, 둘, 셋 할게요. 존이 어디까지 가시는 거야? 아니요. 아니, 언니. 적당히 가셔야죠. 여고괴담이에요, 뭐예요? 왜 저까지 갔어요? 언니 지켜, 언니 지켜. 언니 지켜, 언니 지켜. 아우, 졸기시네, 졸기셔. 하나, 둘, 셋. 다음, 하나, 둘, 셋. 몰래? 뭐?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냥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너 왜 이렇게 돌아다녀? 저 언니 뭐야? 저 언니 뭐야? 언니, 저게 인생 네컷이 이렇게 1, 2, 3, 4 사진이 붙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생 네컷, 인생 제가 네컷인 줄 이렇게 알았나 봐. 아유 한번 더 찍어. 건 줄 알았나 봐. 다시 해보실래요? 즐거우셨으면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제가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난 날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하루하루를 좀 행복한 생각들로만 해도 너무 모자라니까. 생로랑 수석 디자이너 그분이 유일하게 꽉 잡고 이정원 낯가림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길을 제가 드리는 걸로. 저 낯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끌어내봐 주세요. 아침 드셨어요? 말 맞춰주네. 빈티지 옷도 엄청 좋아하시고 혹시 그러면 아파트 의류함 같은 것도 그래서 늘 저 옷걸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갖고 다녀요. 오, 야 이거. 어떡해. 사진 찍다 보면 네모나게 보는 습관이 좀 생겨요. 네모의 꿈이라는 네모난 이게 사람인데 아닌데. 아니야 그거는 이게 아니야.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때나 보다. 나 기빨렸나? 둘 다 생각이 안 나는 거면 저희 선물 제목인데 뭐야? 남남이니까 잘 줄게요. 팬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받을 줄 알았다면 좀 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텐데 이게 무슨 복인가 싶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지만 뺀 여러분들이 없어요. 저는 단지 죽은 시체에 불과해요. 제가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표현을 못하지만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삭막한 연예계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잘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건강하고 무탈하십시오!